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린 왕자의 행성 B612님께서 베프의 촉 했나요? 하루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배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최진문 교수의 말을 조금 살짝 빨리 끊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경찰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설치. 근데 경찰국 설치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의 아까운 목숨만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개교 42주년을 맞은 경찰대학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달 23일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촉하면 촉한다는 우리 또 육감적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대 폐교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경찰대의 폐해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여러 사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찰대 폐해가 뭔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경찰은 계급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한 계급일 경우에는 특정한 그 보직을 맡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장이든 과장이든. 근데 문제는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이 여성의 경우는 23살쯤에 경위를 달고요.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쯤에 이제 19살에 들어가서 21, 4살쯤에 병역을 대신하는 형태로 의경대, 그러니까 기동대 소대장을 하고 나서 소대장? 예. 직급도 높네요. 예, 소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일선에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23살짜리 정도가 군대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병역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하는 대상 자체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고 또는 혹은 이제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부대 단위의 그 시위 진압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 그 계급의 보직을 받는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위를 달고 23살짜리가 경찰서에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경사, 경장 이런 사람들이 수사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 나이도 많고요. 네. 그럼 어쨌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지휘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무도 모르고 예. 나이도 모르고 나이도 낮고 적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또 옥상옥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보조 지휘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찍어 누르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모냐면 지방청이나 경찰청으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경찰청이라든가 경기 남부경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데 가보면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계급은 높은 거예요. 그러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승진은 주로 지방청이나 경찰청의 티오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서나 지방 이런 데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만 하다가 그 계급으로 퇴직을 하는데 경력은 없고 수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급 때문에 시작하는 계급 때문에 다른 윗계급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경력이 없고 계급만 따지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네. 경력이 많고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수사만 하고 밑에서만 이거 하다가 그냥 나가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벌어진다. 이래서 이제 경찰대의 폐해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최고의 계급이 경찰청장, 치안총감인데 치안총감이죠. 예, 여기서부터 제일 낮은 직급인 순경까지 11개 계급으로 나눠지고 순경 공채로 입직을 하게 되면은 경찰관은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5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개월. 이게 벌써 한 17년 정도, 15년 6개월 15년 정도, 15년 6개월 정도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건 근속 승진이라고 근속 승진을 하는군요. 시험을 안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각 계급별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순경에서 경위로 올라가면은
15년 6개월이 걸리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경찰대만 나오면은 곧바로 그냥 경위를 시작한다는 게 좀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만큼 능력 있다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경위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대 나오는 걸 그만큼 능력으로 쳐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현실에서 수사도 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그러면은 경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네. 필요 없느냐. 근데 그럼 경찰대 왜 만들었느냐의 네, 문제가 되는 네. 거죠. 81년도에 전두환 정권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무사 출신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위 진압을 하려면 군인을 투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경이나 의경을 그러니까 전경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럼 경찰들이 말을 들을 거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냐면 부대 단위의 소대장, 중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그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경찰대 출신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말도 잘 듣고 왜냐하면 아직 어린데 넌 병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소대장에 진압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승진의 특혜를 주니까 말 잘 듣는 경찰 간부를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서 잘 만들어줬죠. 그게 경찰대의 필요성이라는 거. 그때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있죠. 얘기군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렇군요. 지금은 순경으로 들어가는 28살, 7살짜리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오죠. 다 내하고 국립대, 법대 정도에 다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제가 면접관을 6, 7년 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순경들도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굳이 경찰대를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밤을 지난 새벽 이런 분들 그렇게 따지면 군 부대 내 육사 출신 소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경백님도 육사 그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 공사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말고 네. 다른 형태의 그 학군 같은 경우가 참모총장 쪽을 많이 갑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육사 출신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네. 학군 출신, 나로테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급이라는 것이 특정한 집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험을 한 사람들도 같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 주요 현대 사회의 이런 조직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 경찰대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 경찰 내에서 딱 금이 그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특정한 그래서 엘리트 특정한 집단이 엘리트 되는 집단, 거죠. 자기네끼리만 예.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청이나 이런 데선 소위 이 표현은 지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경찰대 출신끼리 예. 이게 지금 한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위직을 독점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문화가 있다. 특히 경찰은 한 조직 내에 이 출신 성분이 한 대여섯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예 순경으로 밑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경찰대 나온 사람들, 간부고, 경감부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행시나 뭐 이런 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외식특제들, 예. 뭐 등등등등 그리고 뭐 별정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된 사람도 뭐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나눠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크고 조직 내에서 또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편들만 빨리 끌어서 올려야지 내 자리가 확고해져 이런 거가 또 있고 이게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총경의 60%가 경찰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경무관은 거의 대다수고 80% 이상이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경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거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계급과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85%가 사실은 경위 이하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그 일적 구조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폐해 말고 경찰대를 또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은 무력 조직입니다. 무력 말하자면 조직이다. 문관 무관을 했을 때 무관 조직입니다. 실제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체포하고 형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관료가 무관이 있으면 무관이 직접적으로 무관 위에 소위 옛날 같은 종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종사관도 말하자면 그건데. 그건 문관이죠. 네. 그러니까 5급, 6급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영감님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무력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의 종사관 같은 어떤 관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트가 필요한 거고 이 논리 때문에 그럼 직접적으로 검사들이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적인 형태의 엘리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문관이지만 무관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엘리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건 지금도 사실은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꼭 어린 나이에 계급을 빨리 줘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엘리트주의, 뭐 순혈주의를 이루어지면서 폐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또 이들을 유지해야만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네. 경찰이 수사권을 지휘해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진 이때에는 오히려 경찰대 폐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되는 거죠. 예컨대 경찰대 졸업자의 경위 자동 임용 제도를 좀 손을 봐서 그렇죠. 좀 불평등을 해소하되 이 경찰들의 이 고급 인력화 내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절충안 절충안. 정도죠. 네. 그러니까 경찰대는 유지하다. 한다. 그리고 경찰대 학위도 유지한다. 네. 대신 자동으로 경위 주는 건 안 된다. 어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냥 시험으로, 그러니까 졸업은 하되 시험으로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경찰대로 오겠느냐? 안 온다. 안 온다. 왜냐면 저기 그냥 경찰 간부 시험을 보지. 그럼 뭐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던 편입 제도를 이용하자. 편입제도. 지금도 이제 50명은 19살짜리들을 입학시키고요. 50명은 기존의 경찰 하위직들 중에서 편입으로 들어오겠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 중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 4-5번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원래 해놨었거든요. 뭐라고 해요? 오탈자라고 합니다. 네, 5회 시험 봤는데 탈락한 사람들. 예, 오탈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경찰이 7급으로 뽑겠다. 예. 이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난리 났네요. 좀 미안한 말로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어디 그런 발상을 하죠? 네, 그런 어떤 이런 도라이 같은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아니 시험이라는 것은 자격이라는 건데 자격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얘기하면 물론 공부는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시험의 탈락자들을 또 똑같은 걸로 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쓴다는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로스쿨 출신 경감 특채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사법시험 제가 사법시험 봤을 때는요.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사법연수생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5급이었어요. 그렇죠, 5급이시죠. 그런데 사법연수원 이제 수료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냐 변호사가냐 판사가냐 이제 이런 거 결정할 때 경찰에서 뽑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5급에 준하는 그러니까 5급으로 있었던 사람은 5급으로 뽑기 좀 미안해하면서 어쨌든 5급으로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형사과정으로 뽑았죠. 과장으로 뽑았다는 예.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6급으로 뽑자. 이러면서 이제 로스쿨생들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6급으로 뽑자가 지금 7급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들은 합격자들이니까 그나마 좀 이 그렇죠. 저항이 덜했는데 이제는 5번이나 탈락한 사람들을 그냥 아예 7급으로 처음부터 뽑아버리자라고 해버리니까 그 문제다라고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야,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경찰대 폐교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부 때나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찰대에 나온 사람들을 내는 경찰대를 되게 무시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많죠. 네, 되게 비하적인 걸 네. 비하를 하는 것 같은데 수사 능력이 없다는 네. 식으로 우리랑 좀 종자가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 폐교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상민 장관은 뭐 여러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법시험 합격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이제 경찰 제도 발전이 이번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불공정이라는 어떤 화두에서 이 경찰대 폐지는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충 정도, 그러니까 절충안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형태가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자, 경찰대 존폐에 대한 논의 이게
이번 정부는 사실은 경찰들은 수사 능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검사 출신들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전제 하에서 계속해서 사건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또 암묵적 메시지를 주었을지도 저는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이 직접 전화줘요? 왜냐면 행안부 차관이고 경찰 그 차장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직무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행시 출신들도 또 여기 경찰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좀 절충적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완전 폐지보다는 예, 이렇게 많은 예측을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아까 이상민 장관 얘기했습니다만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가 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경찰국 설치돼서 뭐가 잘 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줄서기가 줄서기가 경찰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지금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정보국하고 보안국 형태로 기존의 수사국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많이 줄을 서고 있다. 특히 아시다시피 건폭몰이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특진자들을 상당히 그쪽으로 몰면서 경찰의 수사 인력 자체가 일종의 불균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 자체가 너무 많대요. 예, 17.9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이 책상에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여기 서류가 많죠. 네. 그러니까 물론 검사님이나 판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 하나씩 쌓아놓으면 밑에 거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18건을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금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됐을 때 실제로 수사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갖고 특히 이제 이런 뭐라거나 피해자가 직접 와서 고소를 해야 되는 사건들은 고소 단계에서 애초에 발열하는 이런 폐해가 생긴다라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수사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국을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무슨 경찰에게 더 혜택이 가거나 시스템적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줄 서고 자기네끼리 라인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폐해가 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경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 치안이 아닌 정치 논리로 지금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얘기 나오는 거는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 이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면 사실은 그러면 어느 방향이냐? 그럼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방향이냐? 네, 아니면은 뭔가를 다시 이게 경비 쪽을 간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냥 아니라 그냥 반문재인이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한 걸 다 없다는 거냐? 반문재인 같은데. 그러면은 그럼 치안의 방향에 먼저 얘기 좀 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 행안부에서 뭔가를 얘기를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경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국 신설하면서 통제가 행안부로 넘어가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엉망이 됐다는 부분. 아니 그리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라인이 지금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들을 지휘하는 계통이 이 경찰 이 계통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행안부가 들어와가지고 물론 원래 행안부가 그쪽을 좀 관할하긴 했습니다만 너네들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독자적인 치안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게 못하고 상태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위상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행안부가 꽉 틀어 잡고서 그것도 행안부가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일단 위에서 그냥 딱 꽉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삐질나가는 게 지금 생겨나면서 오히려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 그렇죠. 게다가 이들은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렇죠. 어디다가 제대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 큰 문제네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게다가 경찰들, 이 경관들의 고령화 현상이 또 심각하다던데. 경북경찰청에 네. 이게 참 이것도 정말 웃으면 안 이상하네요. 되는데 네. 막내가 제 나이, 막내가 53살 제 나이랍니다. 와. 제가 막내죠. 가서 막내가 가서 커피 타는 거죠. 제 나이에. 이 나이에.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원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네. 20, 30대의 경찰이 있고 거기에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우러져 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현장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비나 정보 같은 쪽으로 인력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민생 치안이 할 수 있는 지구대 이런 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북 지구대 파출소 50대 경찰 비율이 무려 54.5입니다. 이야. 인구 비율로도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걸 하냐 이면 민생 이게 치안이 하냐면. 23년 4월 기준으로 나온 예, 거니까 올해 가장 최신이네요. 지난달 지난달. 기준입니다. 예. 아, 세비지님께서 경찰 편 들고 싶지는 않지만 이 정권의 모든 정책 결정이 검찰 시각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 그렇죠. 이 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황민서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엘리트화를 원치 않는 것이 팩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예, 왜냐하면 철저히 무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문관이 무관을 통제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 말씀이 좀 맞는 말씀입니다. 신명철님도 경찰대학 출신들이 지금 반기를 들었는데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류총경 등의 맞습니다. 행동을 보고도. 예, 그나마 유삼열 총경 같은 분들은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다 지금 뭐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건강한 토론이 필요한데 네. 누르려고 하면 안 되죠. K광님, 경찰들 없애라는 이유는요, 검사들이 본인들만 똑똑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똑똑한 자기네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바보만 되겠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잘났다, 좋아, 인정해줘. 그러면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엉망으로 해놓고 겉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네. 할 수 있으면 해보라. 네. 하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쪽을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실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분들이나 검사님들 보면 저는 사실 그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일도 많이 하고 다들 정말 열심히 그렇죠. 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치밀하게 정말 사안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정말 그분들을 오히려 이 정치 논리로 바보 만들고 오히려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가는 방향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요. 방향이 네. 없다고 봅니다. 무슨 방향도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안기 속을 헤매는 예, 거예요. 안개 속이에요. 그럼 수사관들을 높여주거나 수사검사들을 뭘 좀 대우를 해줘서 존중이 없어요, 존중이. 그러니까 네. 그냥 찍어 누르려고만 하면은 이게 수사를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경찰제도 전반과 관련해서 이 경찰발전제도위원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궁금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관련해서 23일 날 이제 그런 마지막 회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때까지라도 여론이 좀 있으면 그들에게 여론이 전달이 될 테니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하고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